2015년 2월 13일 금요일 날씨 맑음. 난 매일 아침 8시쯤 일어나 대충 밥을 먹고 어머니와 함께 집 청소를 거둔다. 오늘은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 걸레질, 겨울 이불 털기, 집안의 모든 청소가 11시가 넘어 끝났다. 집이 큰 것도 아니고 매일 청소하는데 정말 집안일은 매일 해도 티가 안 난다. 소름 돋았어. 내가 쓴 일기 같아. 오늘은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자주 가는 커피숍으로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거기서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본다. 그러다 오후 3시 어머니와 함께 재래시장에서 데이트를 했다. 아, 좋아. 말이 데이트지 짐꾼이다. 오우 쉣.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 간다. 되게 자주 가시네요.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나는 좋다. 내가 코 올리던 시절 어머니와 장에 가면 동생은 포대기에 업고 난 엄마 뒤만 오리새끼처럼 따라다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면 옛 생각과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 오늘도 어머니와 이런저런 지난날을 회상하며 장터에서 김치국수 한 그릇으로 추위를 달랬다. 오, 맛있겠다. 어머니는 떡을 엄청 좋아하셔서 시장에 가면 떡을 그냥 못 지나치신다. 결국 오늘도 쑥떡, 호박떡을 5,000원치를 사들고 집에 갔다. 사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갱년기를 하시면서 건강에 많은 적신호가 생기고 있다. 난 지금까지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머니가 2번의 수술이 있을 때도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군대, 학교, 일 등등의 핑계로 제대로 병간호를 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위독하거나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데 직장 그만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한다. 너무 잘했어요. 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다. 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 하지만 내가 반평생 벌어야 할 것이 돈이라면 지금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 잠시 동안 잃어야 할 돈, 직장보다 가족과 어머니를 위해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후회와 미련,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와서는 창거리와 과일, 채소 등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주방을 보조했다. 이렇게 저녁 먹고 씻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11시. 어김없이 박현서 라디오를 켜고 채팅을 한다. 그곳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거나 그러진 못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채팅창에서 인사는 못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반갑고 즐겁다. 그래서 요즘은 박현서 라디오라는 느낌보다 박현서와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내가 박현서 라디오에 익숙해지고 가까워진 것이 아닐까? 지금의 상황은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가끔 불안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가족이 있고 박현서 라디오가 있어서 괜찮다. 하시면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콸케 스투피도 디아모라는 곡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아니면 근데 사람들은 진짜 너무 막 일에 치여 살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잃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동영상 같은 거 본 적이 있었는데 영상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환자들이 종합검진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딱 2사람이 마주 앉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두꺼운 책 한 권을 딱 꺼내면서 건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에 치여 있었던 직장인들이 종합검진의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죠. 그래서 네? 뭐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두꺼운 책을 건네면서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을 드려야 될 테니까 저는 이거 보시고 계시라고 나는 이만 나가보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두꺼운 책을 한숨 이렇게 쉬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딱 펼쳐요. 그 책 첫 장에 있는 글은 이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은 그리고 2번째 장에는
뭐 1년 28개월입니다. 3년 7개월입니다. 혹은 6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글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6개월이라고? 1년 몇 개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넘겨요. 당신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 1년 6개월입니다. 맞아, 광고. 뭐 이렇게 막 나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합검진을 받을 때 내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주말에 어떤 거 하는 시간,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면서 그런 거 싹 다 빼고 남는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그게 1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체크를 했는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정작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앞으로 살면서 계속. 그래서 그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1년 몇 개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되게 눈물을 흘리더라고.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고 유치원 들어간 딸이 있는데 내가 벌써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놀랬다. 근데 뭐 앞으로 내가 가족과 보낼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과 못 보내는 시간이 많을 줄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서 앞으로 살 날까지를 계산해서 보니까 이것밖에 안 남은 걸 보니까 내가 진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막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 막 진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사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타지에서 살거나 해서 그냥 안부를 전화로만 묻고 그러다 보면 1년에 설날이나 추석 말고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계산하면 정말 1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보낼 수 있을 때 뭐 부모님들이 좀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아프게 삐그덕삐그덕 하나씩 할 나이가 되잖아. 그게 크게 찾아와서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많이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유주님께 사례로 서포트 되신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1년에 계절마다 한 번씩 가족 여행은 떠나고 밥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먹고 생일은 절대 지나치지 말고 함께 밥을 먹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